안녕하세요. 정현 PD. 동네 목사 정 목사 2406 구역 권찰 이윤기입니다. 네, 오늘은 이윤기 형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2406 구역 권찰을 맡고 있는 이윤기고요. 지금은 영화 배급사에서 해외 세일즈 팀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배급사 다니시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많은 청년들의 로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좀 듣죠. 네, 네. 가끔. 네. 영화 배급사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요. 네, 배급사는 그러니까 영화를 이제 기획 단계부터 어떻게 기획을 할지, 어떻게 제작을 할지, 투자를 어떻게 받을지 이런 부분 초기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를 만들고 또 만들어서 마케팅과 판권 유통을 통해서 관객들과 어떻게 만나게 할지까지 결정하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를 이제 영화 배급사라고 하죠. 네. 그러면은 영화 배급사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윤기 형제님은 해외 세일즈를 네네네. 담당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국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밖에서도 이제 영화가 어쨌든 개봉을 하거나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럼 현지에 배급사가 있을 것이고, 그럼 저희는 이제 한국 영화의 어떤 판권, 그러니까 권리를 해외 배급사에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담당하셨던 작품이 네. 어떤 거세요? 제일 최근에 한 거는 이제 7월에 개봉했던 연상호 감독님의 반도가 제일 최근에 한 영화입니다. 보셨나요, 목사님? 저는 봤어요. 전 안 봤어요. 안 봤다고 들었는데 안 본 분들도 있고 VOD도 중요하니까 예, 아이고, VOD로 예. 볼 고객. 네네. 내용은 시청자, 말하지 않는 걸로. 시청자. 윤경 씨 보려고 봤어요. 그쵸. 부산행은 좀비가 세상을 먹어가는 관계였다면 반도는 이미 먹힌 이거 세상에 예고편에도 나오잖아요. 네, 이미 예고편 먹힌- 봤거든요. 이거는 공식 신호미라서 맞아요, 이 정도는 맞아요. 맞아요, 이 정도는 이것도 맞아요. 얘기를 지금 개봉한 지가 3달이 다 돼가는데. 그러면 끝날 때 네. 스텝스쿨에서 이름 찾았다 안 찾았다? 네, 괜찮습니다. 이름이 나온다. 이름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나오지 못해요. 네. 근데 좀 맞네. 왜냐면 배우님들이 먼저 나오시고 이렇게 조금 그 제작에 관련된 분들이 먼저 나오고 저는 조금 늦게 나와서 괜찮네요. VOD로 보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죠. 이윤기. 네, 이윤기를 찾으러 이제 반도를 봐야 되는 거. 사소 볼게. 지금은 좀 상황 때문에 못 가지만 네네. 그 전에는 그러면 해외 세일즈 할 때 해외 시상식도 가시고 그랬던 거죠? 네네네. 저 그 영화제 베를린, 칸느, 그 다음에 부산 영화제에서 출장을 1년에 한 5번, 6번 정도 가고 있고요. 네. 올 2월에 베를린을 마지막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상황상 이제 지금 영화제는 다들 온라인으로 하거나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 그때 그 때를 떠올려 보면서 해외 영화제를 다니고 네네. 이러실 때 떨리시진 않았어요? 약간 대한민국의 대표 영화를 내가 안고 간다 이런 느낌이. 대한민국 대표 영화라 네. 그러면은 저기 다른 네. 배급사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 네네, 대표로서 회사에- 네네네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정말 많았어요. 부담감보다는 그 영화제 가면 일단 에너지가 있어요. 전 세계 배급사 제작사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자리라서 좀 뭔가 에너지가 확실히 있고 되게 또 이제 영화 업계인으로서는 아주 즐거운 자리죠 사실은. 근데 좀 하지만 또 놀러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직장인으로서 영업사원으로서 여기서 뭔가 해야 된다. 여기서 매출을 내야 되고 나는 또 내가 맡은 일을 해야 된다 때문에 조금 부담도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좋은 기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출장하면 그래도. 네네.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못 가서. 요즘엔 네. 그 이제 다 영화제도 온라인이고 네. 그 저희가 마켓이라고 하는데 그 영화 이제 업계인끼리 서로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그걸 마켓이라고 하는데 마켓도 다 온라인화가 돼서 줌으로 이제
약속을 잡아서 제 자리에서 이어폰을 끼고 하이 막 하면서 만나요. 만나는데 물론 그렇게라도 만나서 관계가 이렇게 좀 유지가 되고 뭐 세일즈도 진행이 되고 하지만 아무래도 만나서 하는 것보다는 영화만 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더 이제 뭐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뭐 좀 현장 분위기라는 게 확실히 또 영향이 있는데 그런 게 없이 딱 온라인으로만 만나니까 조금 아쉬운 감이 있고. 원래는 매년 그 이제 고정된 업무니까 네네. 해외 세일즈 팀 자리가 다 비어 있어야 네네네, 되는데 그쵸. 요즘에는 항상 앉아 계시겠네요. 그래서 저희도 약간 기분이 묘한 게 네. 이상하다. 봄, 가을이면은 국내에 없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올해는 계속 있으니까 뭔가 조금 아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영화 배급사에 특별히 취업하게 된 계기나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영화를 좋아했었고 뭐 영화를 뭐 엄청나게 사실 좋아한 건 아니고 그냥 좀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콘텐츠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하다가 이제 원래는 다큐멘터리 제작사에서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저도 이제 감독을 꿈꿨죠. 다큐멘터리 감독을 꿈꿨는데 이제 몇 번 촬영을 해보고 편집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그 재능 나는 요거는 나의 그 재능 나의 달란트는 요게 아니다 해서 오히려 다큐멘터리 제작사에 있을 때 조금 그 제작 외적인 거 좀 유통이나 아니면 뭐 기획이나 뭐 해외 사전 답사 뭐 코디네이션 이런 조금 그런 게 더 제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럼 나는 오히려 배급 쪽을 생각을 해보자 해서 준비를 하다가 방송국 쪽도 뭐 생각을 해보고 뭐 영화 배급사도 해보고 하다가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딱 해외 세일즈만 해야지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 영어도 내가 어느 정도 뭐 하고 조금 찾다가 이거 내가 잘할 수 있겠다 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취업이 된 케이스. 그 내가 좋아하는 분야 안에서 잘할 수 있는 직무를 딱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네요. 제가 처음부터 딱 대학 가자마자 나는 이 회사에 이 회사에 이건 아니고 이렇게 살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찾다 보니 요거가 정말 내가 잘할 수 있고 취향에 맞겠구나. 또 제가 뭐 막 집에만 있고 이런 것도 안 좋아하는 성격이라 뭐 좀 사실 출장 나가는 것도 되게 저는 좋아하고 그래서 그래서 하게 된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네네네네. 그걸 그렇게 조심스럽게 크리스찬 맞죠? 교회 유튜브에서 제가 지금 설마 제가 안 크리스찬인데 굳이 와가지고 크리스찬으로서 특별히 이제 영화 상업 영화 대중문화를 다룬 상업 영화를 이제 해외에 또 판매를 해야 돼,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을 할 때 좀 특별히 좀 크리스찬으로서 좀 힘든 부분이 있다거나 이렇게 뭔가 가치관이 부딪힌다거나 이런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상업 영화에서 다루는 소재들은 뭐 좋은 창작은 자유로운 발산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어떤 걸 파느냐, 내가 뭐 이런 영화를 파냐 저런 영화를 파냐 그런 부분은 저는 크게 제 신념이나 이런 거에서 막 그게 거슬린다는 생각은 잘 안 하는데 제가 조금 걸리는 부분은 영업사원이다 보니 영업적 테크닉의 일환으로서 조금 과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제가 판매하는 영화 무조건 최고고 너무 재밌고 너무 좋고 너무 무섭고 공포 영화는 너무 무섭고 또 드라마 뭐 이런 멜로 영화도 너무 슬프고 그런 과장 같은 게 제 일상에는 침범하지 않게 정확하게 이거는 영업적인 기법의 일환으로 왜냐면 영업적으로 말하면 듣는 사람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약간 의례적인 얘기라는 걸 그 사람도 알고 저도 알지만 저는 매일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일상에서까지 제가 막 과장을 하고 자꾸 그러면 안 돼서 그거를 분리를 잘 하는 게 조금 고민까지는 아니지만 항상 제가 유념하는 부분이에요. 또 영화도 한국 영화가 요즘에 좀 많이 인정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해외에서도.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영화제나 해외 딱 만나러 갔을 때 관심이 많으세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네네네. 유독 관심이 많다든지 약간 어깨 좀 힘이 들어가는 해외에서 바라보는
저는 해외 세일즈를 한 지가 이제 한 1년 한 8개월, 9개월밖에 안 돼서 뭐 그렇게 뭐 아주 많이 느끼진 않는데 네. 일단은 한 근 5년 사이에 저희 부산행도 있고 악녀도 있고 또 뭐 신과 함께도 있고 이제 좀 해외에서 특히 국내도 물론 잘 됐지만 해외에서 정말 잘 된 상업 영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국 영화라 하면 조금 뭐 봉준호 감독님, 박찬욱 감독님 이런 조금 작가주의적인 그런 영화들이 이렇게 좀 그래도 유명한 편이었다고 하면 최근에 와서는 상업 영화가 되게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 제가 느끼는 차이점은 작년에 기생충 전후로 네.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오. 많이 확실히 한국에서 이제 이런 수준의 영화를 한국에서 하는구나라고 많이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관심 없어 하던 바이어들도 와서 뭐 이렇게 뭐 좋은 거 있나 한번 물어보고 영화제들도 조금 더 저희한테 연락이 뭐 많이 오는 것 같고 네, 저 지금 사실은 작년 연말 올해 연초가 정말 분위기가 좋았는데 네, 뭐 아시다시피 네. 그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관객분들도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기보다는 집에서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OTT나 VOD로 네네네네. 많이 보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원래도 있긴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좀 팬데믹 있으면서 더 확 바뀐 것 같아요. 네네. 급변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 관계자의 입장에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려운 문제고 극장이 뭐 여러모로 지금 코로나 때문도 그렇고 또 OTT들이 또 좋은 컨텐츠를 많이 갖고 있어서 뭐 극장이 좀 어려운데 제가 생각할 때는 OTT는 이제 계속 잘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워낙 볼 게 많고 또 집에서 편하게 보기도 쉽고 하니까. 근데 또 그러면은 그 OTT로 인해 극장이 뭐 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고 또 시대가 바뀌는 만큼 극장도 그거에 맞춰서 바뀌고 또 극장이 주는 조금 일상에서의 해방감, 좀 대리만족, 조금 그런 것도 그런 거가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아서 다양해지는 거죠. 콘텐츠를 즐기는 게 예전에는 TV와 극장이었다면 TV와 극장과 OTT 플랫폼과 뭐 이렇게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뭐 조금 전략과 방향이 달라지지 않을까 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급사는 꼭 극장에 팔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뭐 사실은 배급을 뭐 어디에 어떻게 하느냐는 뭐 근데 주로 극장에 하고 있는 거지 뭐 극장에만 해야 되고 그렇게 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변화라는 의미가 그런 쪽의 변화. 이제 새로운 플랫폼을 개척해서 그곳에 이제 배급을 하는 게 이제 그렇죠. 역할이 되지 않나요? 네네네. 제 생각에는 진짜 좋아하는 분야 안에서 되게 잘하시는 일을 딱 찾고 재밌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안 좋아. 아니.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영화를 보면 영화로 안 보이는 거죠. 영화에서 저는 상품이고 직업이고 하다 보니까 물론 뭐 영화를 지금도 좋아는 하지만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럼 영화도 미워져요. 이 영화 뭐 저 영화 이렇게 돼서 근데 또 뒤집어 생각해보면 힘들 때 그래도 난 영화를 내가 좋아해서 시작한 거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 있고 나는 내가 어떤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서 여기를 온 거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또 버티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분야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 저는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네.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예요? 일하시면서? 제일 행복한 순간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화제 갔을 때도 되게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항상 그냥 기사로 보거나 아니면은 뭐 TV 뉴스로 보던 영화제에 내가 있다?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있다는 그런 순간이 되게 기운이 많이 나고 힘이 되는 순간이고 또 다른 거는 매출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영화가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적합한 어떤 그런 금액의 해외에
해외 배급사가 구입을 해서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잘 됐을 때, 해외에서 어느 나라에서도 박스 오피스로 1위를 했구나,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게 제일 보람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이제 주니어지만 네네. 앞으로 계속 일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오랫동안 이제 네네네. 일할 평생 충성하실 텐데. 평생 직장이죠. 네, 충성하실 네네네. 텐데. 모르겠다. 앞으로 좀 꿈이 있으실까요? 이 일을 해가면서 생긴 꿈이라든지 앞으로 있고? 네, 저는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다큐멘터리 제작사 일을 처음 시작했는데 사실은 다큐멘터리를 조금 더 이렇게 부흥시켜보고 싶다? 뭐 제가 뭐 혼자서 부흥시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왜냐면 다큐멘터리 업계가 많이 힘들어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상업영화는 그래도 이게 해외에서도 잘 나가고 뭐 국내에서도 되게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다큐멘터리는 사실은 극장도 쉽지가 않고 뭐 어떤 이런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방법이 뭐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되게 기회가 되게 적고 쉽지가 않아서 우리나라보다 더 다큐멘터리 시장이 이제 발전돼 있는 선진국에 좀 진출도 시켜보고 싶고, 또 가능하면 해외에서 뭐 투자도 좀 받아보고 싶고, 그런 제가 중개인처럼 한국 다큐멘터리를 해외에 좀 알리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계신 일이 네. 또 독립영화나 다큐멘터리를 살리는 일에도 잘 쓰여지지 않을까 싶네요. 뭐 네. 예, 그런 네. 기회가 또 이렇게 있으면 좋겠네요. 네. 학생이라면 계속해서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몇 년도에 무슨 영화가 잘 됐다, 해외 세일즈 팀을 하고 싶다 그러면 기사가 난단 말이에요. 기사도 나고 영화 산업 관련 공공기관들에서 간행물도 내고 연구 자료도 꾸준히 올라와요. 그런 거를 이제 뭐 막 공부까지는 아니더라도 기회가 있을 때 조금씩 알아두고 지식을 축적하는 게 확실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배급사가 아니고 어느 직장이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가 왜 하고 싶은지, 이거를 영화에 관심이 없는데 영화의 배급사에 오면 그 사람도 안 맞고 회사도 이제 그렇고, 이게 어쨌든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걸 알았다면 계속해서 그쪽에 뭐 관심을 가지고, 팀장님들 아니면 또 이렇게 선배님들 이렇게 인터뷰가 있거든요. 기사도 자주 나고, 그런 걸 보면서 영화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배급사가 이렇구나, 뭐 제작사가 이렇구나, 이런 거를 계속 알아두시고, 또 주변에 아마 찾아보면 배급사 다니는 분들이 또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고 나서서 찾아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오늘 다큐멘터리를 사랑하는 배급사 다니고 있는 윤기 형제님과 대화 나눴는데,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형제랑 계속 대화를 하던 중에 좀 다큐멘터리에 대한 형제의 좀 생각들이 이렇게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라는 장르가 이제 상업적이라기보다는 예술적이거나 또 혹은 제작자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를 전달하는 데 이제 그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상업적인 요소를 고려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의 가치마저 결국에는 좀 떨어져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이 다큐멘터리랑 이렇게 맞닿아 있는 지점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기독교,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는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농담을 진지하게 받는 사람한테 너 왜 개그를 다큐로 봤냐? 뭐 이런 농담들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크리스천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로 비추어 볼 때는 다큐멘터리처럼 재미없는 삶일 수도 있고, 그래서 너는 참 인생이 재미없게 산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주어진 환경에 자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세상의 가치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불균형한 이 가치의 저울이 조금이나마 이렇게 편편하게
중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올바른 가치를 세우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의 걸어가신 걸음을 따라가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우리의 젊음을 투자하는 우리 윤기 형제와 우리 모든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가고자 하는 길을 열심히 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한국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 또 여기도 그 출연 많이 해주세요. 네. 많이 나와주세요. 네, 네,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반도 VOD 나왔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나온 지 좀 됐는데 아, 그럼 이게 영상 나갈 때는 더 됐죠. 한참 그렇죠, 그렇죠. 그런 영화가 있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내년에 나가나요? 트웬이가 묻다. 묻다.